오늘은 보험사에서 내미는 서류들, 뭐 이런 서류에다 사인을 해주세요 이런 거, 그런 서류에다가 너무 빨리 서둘러 가지고서 그 사인을 하고 뭐 서류를 준비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그 가끔 이런저런 서류를 그 피해자들한테 요청하기도 해요. 그게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긴 한데, 괜히 왜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서류도 분명히 있긴 한데, 어쨌건 뭐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찔릴 게 있는 게 아니면은 못 줄 건 아니죠. 근데 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 경우에는, 혹시 내가 이런 서류를 줬다가 이게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안 주면 되지 뭘 그걸 걱정해. 뭐 안 주려고 했더니 그 밑에 보면은 뭐 무슨 법령 뭐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조금 해야만 된다느니 이런 게 써 있으면은 뭔가 좀 꺼림직하기도 하고 그러거든. 이게 안 주면 안 될 것 같아. 뭐 달라고 한 건데 법적으로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단 말이죠.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는 아직은 법 어쩌고 이러면은 좀 어렵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근데 일단 모든 서류는 딱 정해진 시간 내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뭐 해가지고서 뭐 보내주고 이래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이게 무슨 구속영장 나와가지고서 바로 법 집행해가지고서 경찰서에서 나와가지고 뭐 끌고 가고 이런 거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면은 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천천히 알아보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거기 뭐 대단하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자기가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그냥 서류를 준비해달라는데 크게 불이익 날 거 아니면은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히 주어지니까 뭔가를 서류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고 뭔가 사인을 해달라고 할 때 네 그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서류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나 다음에 연락 주겠다고, 아니면 다음에 답변 주겠다고, 뭐 내일 연락 주겠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천천히 알아보면 돼요. 요즘은 인터넷에 접속하면은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뭐 몇 조 몇 항 다 찾아보면 돼. 그럼 다 나와요.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요즘은 유튜브 뒤져보면은 그 변호사 뭐 손해사정사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알아보면 되지 뭐. 제 예를 들어드릴 텐데, 여기다 띄울까? 여기다 띄우기. 이게 치료 소견 의뢰서 이런 거에, 그 자기들이 뭐 이게 자기들은 이런 종류의 소견서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좀 채워주쇼 뭐 이런 거죠. 이제 이걸 해가지고서 이 피해자에 대해서 당신이 치료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소견서에다가 그 공란을 채워가지고서 우리한테 보내달라, 이렇게 저한테 온 거예요. 이 피해자는 우리 보험사가 네 한의원에다가 지불 보증을 해줬으니까 네가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치료비는 전적으로 줄 텐데, 근데 이 사람이 나이롱인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치료가 적합했던 건지, 왜 그런 치료를 했던 건지,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 건지, 언제쯤 치료를 중단시킬 건지, 그거에 대한 소견을 달라, 이런 질문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치료해 왔으니까 이거 달라는 건데, 이게 되게 웃긴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보험사가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네 지금 치료하고 있는 그 환자, 그 피해자, 그 사람한테는 손해가 되고 우리 보험사에는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적어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지들하고 이렇게 커미션이 있는 그런 병원 의사들한테 보낼 것들을 착각해가지고 보내는 건가 싶기도 한데, 왜 없겠어. 그 보험사 친화적인 병원 한의원 있겠지.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뭐 소개시켜주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 있겠지. 그런 데다가 보내면은 체크체크 잘 써주겠지. 나도 걔네가 뭐 한 달에 1억씩 주면은 써줄 수 있어 그런 거. 하지만 당연히 무시해요. 걔네들이 나한테 한 달에 1억씩 주고 있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뭐 무시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걔네들한테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근데 이렇게 무시를 한단 말이야. 그 자기들이 보내면은 네 하고서 뭐 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지네들이 돈을 주니까 지네들한테 잘 보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나 부른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 법규 막 적어놔. 이거 적어놓은 거, 이거 적어놓은 거 그냥 달라고 하면은 분명히 안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어가지고서 마치 이제 법적으로 반드시 내가 적어줘야만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적혀 있는 거죠. 의료법 시행 규칙 9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에 의거해서 이런 서류를 나한테 보내라, 네가 보내야 되는 거다. 써주는 건 써준다고 쳐. 근데 저는 이제 늘 하는 얘기지만, 저는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고 시장경제국가이고 민주주의고 그랬어. 우리 한의원 소견서 발급 비용이 2만 원이요. 그러면은 2만 원을 내면서 달라고 해야지. 이것들이 일단 입금을 해놓고서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뭐 돌려주더라도 뭐 돈을 내고서 해야지. 그냥 공짜로 달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적어도 금융대기업 직원들이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일단은 현찰이 오고 가야지. 나한테 그런 거를 뭐 내라 마라 할 때는 일단 돈 줄 의사가 있는지부터 얘기해야 될 건데,
그냥 보내래. 이게 유출되면은 불법인 건데, 환자의 허가가 없이 그거를 내가 맘대로 이렇게 보내주면은 그 불법이거든. 그 불법인데 그걸 갖다가 뭐 나한테 보내라 말라 하면서 뭐 돈 준다는 얘기도 없고, 적어도 내 면허증을 걸고서 해야 되는 불법적인 짓인 건데, 그러려면은 충분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2만 원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가 기분 나쁜 게 이게 그 뭐 법조항이 어쩌고 이렇게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더 기분 나빠. 이런 것들은 원래 그 자동차 보상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사기칠 때, 장난칠 때, 그럴 때 적어두는 건데, 이걸 나한테 적으면 내가 뭐 보고서 놀래가지고서 뭐 아예 드리겠습니다 뭐 그러나? 전에부터 늘 얘기하지만 한의사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뭘 알겠어 한의사가. 하지만 의료법은 얘기가 좀 달라요. 의료법만큼은 저도 이제 변호사하고 대화가 될 정도 수준까지는 될 거라마? 의료법만 그래요. 한번 보죠.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진단서의 기재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9호는 이제 진단서에다 뭘 써야 되느냐 이 얘기를 적은 거예요. 총 4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1항부터 볼게요. 1.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 이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병명 및 통계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따른 질병 분류 기호. 3. 발병 연월일 및 진단 연월일. 4.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입원, 퇴원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면허 자격, 면허 번호. 환자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야 된다. 이게 전부 다죠. 1항은 별게 없어요. 그냥 진단서에 적혀야 되는 거, 적힐 수 있는 거, 그런 정도가 적혀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근데 교통사고에서는 2항이 중요해요, 여기서. 2.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 3 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2. 상해의 부위 및 정도. 3. 입원의 필요 여부. 4. 외과적 수술 여부. 5.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6. 통상 활동의 가능 여부. 7. 식사의 가능 여부. 8. 상해에 대한 소견. 9. 치료 기간. 이 2항은 상해 진단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해 진단서. 그 어디 병원 가면은 진단서는 거의 대부분 2만 원일 텐데 상해 진단서만큼은 되게 비싸게 적혀 있죠. 보통 어지간하면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한 50만 원씩 받고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단서 중에서도 상해 진단서는 법적으로 조금 복잡하게라기보다는 원장이 조금 귀찮아질 수 있을 소지가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 진단서이기 때문에 비싸. 내용을 볼까? 내용을 보면은 상해 원인, 부위, 입원이 필요하냐, 통상 활동이 가능하냐, 식사 가능하냐, 튜브로 꼽아가지고서 음식을 그 코로 넘기는 거 그런 거 해야 되는 거냐, 이 상해에 대해서 원장 네 의견을 묻고 싶다, 뭐 이런 거, 얼마나 치료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적은 거, 이게 상해 진단서예요. 아까 그거 보험사에서 적어달라고 하던 그 의사소견서, 그 피해자에 대한 소견을 좀 적어달라고 했던 거, 그거 그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들이 자백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지금 너한테 의사소견서를 달라고 했어. 그런데 법적 근거가 이거야. 근데 그 법적 근거에서 그거는 사실은 상해 진단서이기 때문에 니네 병원 기준으로 50만 원씩이나 하는 거지만 그냥 공짜로 좀 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심지어 환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 겁나 웃기는 놈들인 게, 지들이 합의에 조금 편하게 써먹기 위해서 혹은 환자에게, 그 피해자에게, 나한테는 환자지만 걔네들한테는 피해자지, 그 피해자에게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주치의라고 할 수 있는 나한테 그 비싼 상해 진단서를 공짜로, 그것도 환자 몰래 불법적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면서 의료법 시행규칙 구조에 의거하여 뭐 있다고 이런 거 써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뭘 써놓고 있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선배들이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쓰면은 그냥 뭐 주납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냥 보내고 있는 거지. 아마 지들도 잘 모를 거야 이게 뭔지도.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그냥 선배들이 그렇게 하면은 뭐 좀 티미한 원장들은 그냥 보내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내봐 뭐 이렇게 했나 보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비법인가? 뭐 상관없지 뭐. 지들도 안 읽어봤지만 뭐 내가 안 읽어봤으니까 그 원장들도 안 읽어보겠지. 원장들이야 옛날에 의료법을 국가고시 때 보는 거지만 뭐 졸업하고 얼마나 됐는데 지금 아직도 그걸 기억하고 있겠느냐 뭐 이런 거겠죠 아마. 그래가지고 또 이제 몇 명은 또 그냥 보내주기도 할 때고 그럴 테지. 14조 진료 기록의 열람 등. 14조는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가 있냐면은 개인정보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남들이 맘대로 막 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내가 경찰이니까 나 볼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경찰도 맘대로 못 한다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진료 기록이라든지 소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거는 환자 본인 하나밖에 없어. 환자 본인밖에 없어요. 근데 환자 이외에 누군가가 그 진료 기록을 볼 때는 뭐 사유가 있어야 됐겠지. 그걸 법적 규정이 있겠죠. 그거예요, 그거. 그 중에서 나머지는 관계가 없어요. 심사평가원이라든지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관공서라든지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만 적혀 있는 거고, 자동차 보험사에서 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1항 딱 그거밖에 없어요. 1항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볼게요.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들로부터, 의료기관은 병원, 뭐 한의원, 치과의원 이런 것들이 의료기관이에요. 12조 2항에 따라 자동차 보험 수가를 청구받으면, 12조 2항은 교통사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그 치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자동차 보험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위촉을 받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평가원에서 거기에서 이 병원이 제대로 치료를 했는지에 대한 심사를 하겠다. 그게 12조 2항이에요. 심사평가원들은 그 환자들이 갔던 의료기관들로부터 이 환자에 대해서 치료를 어떻게 적절하게 했는지, 과잉한 건 아닌지, 뭐 적절한 비용을 청구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심사를 했으면은 뭐 제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비용을 입금해, 이렇게 보험사에다 알려줘. 그럼 보험사가 그 통보를 받겠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거를 자동차 보험사에 통보하고, 그럼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 무슨 치료를 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줘야겠죠.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돈을 내라는 얘기를 지시받으면 관계 진료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그때 가서는 자동차 보험사에서 뭐 돈을 줄 거니까 이제 돈을 주기 전에 내가 한번 좀 봐야겠다. 그 피해자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상해 진단서를 공짜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치료비 청구를 받았으면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나 돈 입금할 건데 한번 봅시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그게 적혀 있는 거예요. 진료 기록부 이상의 것들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동차 보험사가 아니라, 자동차 보험사는 그런 것들을 청구할 수 없어요. 오로지 진료 기록부만 볼 수 있어. 자료를 볼 수 있는 거는 심사평가원이에요. 심사평가원. 그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심사평가원. 2항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 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그게 14조 2항에 나와 있거든.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 심사기관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했으면은 이 사람을 왜 이걸 했느냐. 저도 여러 번 써봤거든. 이거는 심사평가원에서 이 환자에 대해서 이 치료를 꼭 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그러면은 난 했어야 됐다는 이유를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만 적어줘요. 그건 해줘야지. 그거는 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해줘야지. 뭐 내가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 환자도 원하는 치료이고 나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비싸. 그러니까 그런 치료는 전부 다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환자에 대해서 이런 치료들을 더 하고 싶은 건지에 대해서 편지 쓰듯이 열심히 써요. 그렇게 보내. 그래서 심사 등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인 심사평가원에서 서류를 요청할 때는, 그때는 소견서를 써줄 수 있지. 근데 자동차 보험사는 아니야. 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사가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는데 법적으로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법에 나와 있잖아. 지금 지들이 자백하고 있잖아.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긴 한데 근데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공짜로, 심지어 불법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한테 소견서를 달라고 하면서 소견서를 환자한테 심지어 알리지도 않은 상태로 그냥 몰래 줘야 되는 이유가 이런 조항에 근거하여 뭐 이러고 있잖아. 근데 보면,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보면은 그냥 적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우리들 잘 모르니까, 나도 법에 대해서 잘 몰라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적어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갖다 줄 줄 알아. 근데 걔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본, 그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걔들이 정말 쓸데없는 거에다가 그렇게 법정 갖다 붙여가지고서 되는 말든 일단 달라, 뭐 안 주면 말고 뭐 이런다는 거 알거든. 전화를 하기도 해요. 전화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달라고 좀. 나한테 자꾸 귀찮게 전화하지 말고 그 환자분한테 가가지고서 그거 했어도 되는지 허가서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허가서를 가지고서 2만 원 들고 오라고 하는데 오지를 않아. 해 절대로 안 와.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는데, 근데 환자분들이 과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가 문제지. 이제 이렇게 뭐 법조항이 뭐 어쩌고 뭐 해가지고 이러니까 뭐뭐를 뭐 사인하시오 그러면 그래야 되나?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에요. 혹시라도 이제 이쯤에서 그 제 한의원 환자분들이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됐다면은, 어차피 진료실에서는 언제나 이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얼굴 보면은 오히려 더 생판 처음 보는 사람 같겠지만, 뭐 어쨌건 저희 한의원에 오셨던 분들이 우연히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첫날 가가지고서 이런 얘기를 했나 보다 라는 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제 보험사에 당하는 환자분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환자분들 처음 오시면은 치료를 들어가기 전부터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서 들어가는 멘트들이 있거든. 특히 이제 좀 어린 친구들. 교통사고는 처음 나신 게 아닐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당해봤자 몇 번이나 당해봤겠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좀 궁금하거나 이상한 상황이 있으면은 저한테 꼭 물어보시고, 보험사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서류를 요청한다던가 뭔가를 동의를 해달라고 사인하라고 한다던가 그러면은 바로 사인하거나 하지 말고 도대체 뭐에다가 사인하라고 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아서 메모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받으러 저한테 오셨을 때 그때 물어보셔라. 그거 바로바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와서 물어보신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아마? 장난질에 당할까봐. 이게 저는 장난질을 당해도 소용이 없는 게 환자분이 당하시면은 어쩔 수 없어요. 보험사에서 환자분한테 뭐 다 사인 받아놓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그 들고 와가지고서 해주쇼 그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좋고 싶고가 어디 있어요. 뭐 환자가 허가를 했는 걸 환자가 허가했다는 그 증명서를 들고 왔으면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니까. 환자분이 허가한 허가서를 들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서 뭐 이건 뭐 환자분한테 뭐 안 좋게 하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못 써줘 이럴 순 없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건 의문이 있어. 저한테는 환자나 마찬가지니까. 전에 어떤 환자분이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래부터 다니던 그 단골 외과가 있었대. 아니 단골 정형외과가 있었으면 사고 나면 단골로 가야지. 그래서 단골 병원 가가지고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단골도 소용없는 게, 단골이라고 할지라도 교통사고는 외과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뭐 핫팩 물리치료하고 뭐 그 진통제 이런 거밖에 못해줘. 그러니까 그 원장님도 더 이상 해줄 수 없지.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진통제만 주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는 처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외과 원장님이 그 환자의 10년간 모든 관련돼 있는 치료 기록을 전부 다 넘겼어, 보험사에다가. 그러니까 왜 나이 들다 보면은 뭐 허리가 또 아플 때도 있고 뭐 삐끗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없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10년 동안 다녔던 단골이니까 그런 모든 기록이 다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자료를 받아도 된다라는 그런 허가서에다가 사인을 해준 거야, 그 환자분이. 그 의사가 나쁜 놈이 아니지. 왜냐면 그 환자분이 허가를 해줬으니까. 그 환자분이 위탁 위촉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그 다 찍어가지고 사인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 모든 서류를 전부 다 갖춰가지고 보험사에 와서 왔는데 그거를 안 해줄 리가 있나? 다 해주지.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뭐 물론 이상한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보험사에서는 그 자료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장난칠 게 있어요. 보아니까 이 피해자는 교통사고 난 다음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고 있는데 2년 전에 정확히 뭐 L2, 3 사이에서 뭐 삐끗해가지고서 아팠던 기록이 있고, 보니까 뭐 작년에는 거기 바로 밑에도 아팠던 적이 있었네 보니까. 그러니까 관련이 아주 없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가지고서 뭐 기록 들고 와가지고서 뭐 하면은 말 잘 구워 삶고 하면은 뭐 괜히 뭐 그런 거 같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 뭘 숨기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괜히 오픈하고 있으면은 장난질 치려고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까지 그냥 싹 다 가져가는 거지. 그게 그 단골 외과 의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환자분 잘못이지. 환자분이 다 사인했으니까 사인을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괜히 사인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대충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죠? 그 얘네들이 뭔가 환자분한테 요청을 할 때는 그냥 말로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뭔가를 막 적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아니면 공식 서류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천천히 알아보신 다음에 결정하시라고. 무조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들은 절대로 없어요. 오늘 사인 안 하면 안 되는 거 없어. 그런 소리 없어요. 시간은 충분해. 인터넷에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돼. 전에 해봤는데 그 법령정보센터는 핸드폰으로 해도 접속이 돼가지고서 읽어볼 수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분이 떳떳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떳떳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음주하다 걸리고 뺑소니하고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피해자일 뿐이잖아요. 그런 떳떳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보험사에서 다투 좀 무리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그때는 그거를 좋은 의도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괜히 의무사항도 아닌 자료를 떼달라고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이유는 뻔하지 뭐. 합의금을 깎던지 치료를 조기 합의시키던지 뭐 그러려고 하는 거지. 필요 없는 정보를 원할 때에는 그거를 뭐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 환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보험사를 위해서 써먹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뭐 좋을 게 없어 별로. 정리할게요. 정리는 써놨어. 보험사에서 뭔가 요청을 한다면은, 그리고 그 요청한 서류 밑에다가 무슨 법령이 어쩌고저쩌고 써 있으면은 그거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다음에 얘기하자고 한 다음에 그 서류를 들고서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거기에 접속해가지고서 읽어보세요. 금방 찾을 수 있어 금방. 그리고 요즘 유튜브 거기 가보면은 뭐 변호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뭐 손해배상사, 법무사 뭐 관련된 분들 그런 분들 많아요. 거기 물어보세요. 저는 사실은 저는 그런 거 답글을 잘 못 읽어가지고 답변도 당연히 못 해드리는데, 근데 그런 거 답변 잘 해주시고 거기는 뭐 무슨 카톡 아이디 이런 거 적어놓고
전화번호도 적어놓고 상담 전화도 무료로 하고 뭐 그걸 가지고서 무료 상담한 걸 가지고서 뭐 통화 내용을 가지고 뭐 컨텐츠 만들고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 원래 이쯤에서 영상을 끝내야 돼요.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을 거라마. 지금 되게 많이 길 텐데 그래도 이거는 꼭 붙여야겠다 싶은 게 있는 게, 혹시라도 저희 한의원 환자분들 중에 우연히 이 영상을 보게 됐을 때 그 중에 아주 극소수는 오늘 한 내용이 거짓말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혹시라도 자동차 보험사, 나랑 거래를 해봤던 자동차 보험사 직원들 중에서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본 사람이 있을까봐 걔네들이 날 보고서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상할 수 있는 것들 내용이 있어가지고 착각인데, 제가 아까 분명히 보험사에서 이런 서류를 달라고 하면은 그냥 막 쌩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근데 서류를 보낸 적이 아주 없진 않아요. 있기는 가끔 있어.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내요. 보험사에다가 뭐 이 환자는 뭐 저쪽에서 미주알 고주알 뭐 저쪽 해가지고 다 적어서 손으로, 왜 손으로 적었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적었더니 꼭 글씨를 적어가지고서 보내래. 전 악필인데, 악필들은 글씨를 쓰는 게 굉장히 괴로워요. 근데 꼭 글씨를 써가지고 보내래. 이게 보낼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걔네들이 지금 나한테 서류를 요청했는데 보통은 내가 귀찮은데 안 쓰면 그만이야. 근데 굳이 내가 퇴근 시간 이후에 혼자 남아가지고서 그걸 작성해가지고 손으로 써가지고서 이따가 그거를 팩스로 보낼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소견 의뢰는 분명히 환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보낸 게 확실하다, 이런 추측이 가능할 때,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을 적어주지 않으면은 이 환자는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럴 때는 적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사고 났어. 교통사고가 사고 났는데 이게 턱을 부딪혔어. 부딪히면서 이빨이 날아갔다 쳐요. 그러면은 아프겠지. 근데 이빨이 날아갔잖아. 그럼 치과 치료를 받겠죠. 그래서 뭐 어금니를 가지고 뭐 빼가지고서 뭐 임플란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했겠지. 이게 임플란트가 되나? 자동차 보험에서 임플란트가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다 쳐. 뭔가 이빨을 막 했어. 그래서 이빨 치료하는데 몇 달씩 걸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빨 치료 다 끝났어. 이제 치과 의사는 더 이상 이빨에 대해서 치료를 할 게 없대. 근데 아파 아직도. 이빨은 다 났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빨은 났는데 여기 아파. 그리고 씹어보니까 그동안 치과 치료하느라고 뭐 딱딱한 걸 씹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날 뭐 죽이나 뭐 스프나 이런 것만 먹었으니까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음식을 씹어보니까 알겠어. 이게 아파. 그리고 잘 벌어지지도 않아. 물론 치과 중에서도 그 악관절 전문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데가 가끔 있으니까 그런 데서 봤으면은 봐줬을지도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치과는 치아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더라고. 그리고 턱관절 쪽에 이상이 생겼다고 판단하면은 그 대학병원, 그 천안에는 대학병원이 있거든. 치과 대학병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물리치료도 해줘요. 이런 거 하는 게 다 있어. 거기는 치과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환자분이 치아 치료는 분명히 다 끝냈는데, 근데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턱관절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나중에 치과 의사한테 들었어. 그런 거 같다. 그러니까 왔단 말이야. 사고 난 지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외과적인 치료는 한 번도 받지 않고 있다가 오로지 치아 치료만 받고 있다가, 그러다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와가지고서 여기 악관절 쪽이니까 이거는 근골격계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난 이후 처음으로 몇 개월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받게 됐으니까 보험사에서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환자 나이로인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한번 소견서 좀 보내줘. 그러면은 내가 변호해줘야지. 이거 누가 변호해주겠어. 이게 물론 치과 의사분도 뭐 해주면 더 좋겠고.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교통사고로 의해서 발생했을 개연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적어줘야지. 분명히 이렇게 느꼈을 거다. 뭐 치아랑 똑같이 느꼈을 거다. 뭐 진통제 먹었으면 안 아팠을 테니까 뭐 넘겼을 테고 뭐 주저리 써줘야지. 그런 경우가 1년에 한 번쯤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환자분들이나 아니면은 그쪽 옛날에 그 보험사들 가끔 있으니까, 그 보험사에서 제 영상을, 오늘 영상을 봤으면은 야 뭐 그 서류 다 보내주던데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보내. 원래는 안 보내. 뭐 소견 의뢰를 하든지 말든지 안 보내. 나는 근데 안 보내는 게 당연한 거고, 안 보낼 법적 권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보내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환자를 위해서는 써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거짓말쟁이로 매도당할까봐 혹시라도 몰라가지고 사족 같은 영상을 다룬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무리를 한 번 더 할게요. 보험사에서 사인을 하라든지 당장 결정을 하라든지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든지 간에 그거를 즉각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알아보고, 이게 나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고서 해줘야 되는 것만 해주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좀 알아보고서 하시면 된다.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한 거예요. 별지부터 하시. 별지 제5호의 2 서식에 따라 이 붙어야 되는 2. 병명 및 다시 할까요?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향후. 다시. 2.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는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를 청구받으면